안녕하십니까. 홍승철 TV입니다. 오늘은 가치사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가치사슬은 마이클 포터가 1985년에 경쟁 우위란 책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개념입니다. 이 가치사슬은 오늘날 전략 수립을 할 때에 기업 분석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의 뜻은 기업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그러니까 한 묶음의 활동들을 가치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기업 내의 활동을 구분하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크게 묶고 구분하면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회사의 조직도 이런 업무 구분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이클 포터는 이 가치사슬로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원가 우위 요소, 차별화 요소, 기술 전략 요소 등을 각 활동 단계별로 세분하여 구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가치사슬을 다르게 정리하여 실무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우선 본원적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대로 가치사슬을 본원적 활동 중심으로 그렸고 지원 활동은 생략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그린 뜻은 지원 활동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본원적 활동에 관한 논의 속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치사슬을 이용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컨설팅사 맥킨지는 이렇게 본원적 활동만으로 정리하면서 그 명칭도 비즈니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는 명칭까지 바꾸면 더 혼란스러울까봐 그대로 가치사슬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가치사슬의 단계를 정리할 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업종이라 해도 회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단계의 구분을 더 상세하게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시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것은 제조업의 가치사슬입니다. 유통업이라면 아래쪽과 같은 가치사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사슬의 내용은 사업에 따라 다른 거죠. 만일에 물류 관리에 대해 논의를 더 깊이 하려면 그림과 같이 더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 관리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른 단계도 얼마든지 세분화할 수 있겠죠. 다시 제조업의 예를 들어봅시다. 앞에서와 달리 회사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간단하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6단계로 구분했지만 아래의 그림처럼 4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이나 회사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가치사슬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유통회사에서 가치사슬을 정리하였다고 합시다. 전략 측정을 위한 자서 분석을 하느라고 매출, 시장 점유율, 수익성 분석 등을 끝내고 회사의 가치사슬에 따른 분석을 합니다. 가치사슬을 정리한 다음 단계별로 분석할 항목을 열거합니다. 여기에 따라 분석합니다. 이때 분석할 항목은 사업의 성공인자를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사업 성공인자는 KSF라는 약자로 많이 사용합니다. 글자 그대로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사업 성공인자라 하지 않고 KSF라 하겠습니다. Key Success Factor라고 했죠. KSF가 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분석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에 대해서도 KSF에 따른 분석을 하고 자사와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강약점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고 전략 과제가 이 비교로도 도출될 수 있습니다. 가치사슬은 이와 같이 분석할 항목을 구체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만 분석할 사항을 KSF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치사슬을 알았으니 다르게 이용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설비 회사는 회사의 가치사슬을 그림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일반 제조업과는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는 고객의 불만이 생기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분석할 때도 가치사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 설비 회사뿐만이 아니겠죠. 그런가 하면 가치사슬 단계별로 원가를 분해하여 수익성 개선 기회를 찾을 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원가는 회계상 계정 과목별로 분석하는데 여기처럼 가치사슬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정리되면 원가가 큰 부분부터 개선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시멘트 회사의 제조 부문만의 가치사슬별 원가를 검토하는 사례입니다. 제조 부문 안에서도 개선 과제를 찾기 위해 가치사슬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사슬은 응용할 방법이 많습니다. 회사를 전체로 보지 않고 좀 더 분해해서 보니 문제나 해결안이 더 잘 보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회사의 강약점이 무엇인가 하고 묻기보다 가치사슬로 분해하니 구체적인 과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공급사슬이란 개념도 있습니다. 이 개념은 가치사슬을 더 확대해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공급자, 구매자의 사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제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치사슬의 개념과 이용 예를 보았습니다. 홍승철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